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6강 수작업 디지털 전송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수작업으로 그려진 이미지를요.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요. 기본적으로 스캐너 혹은 복합기에 마련되어 있는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스캐너가 있으신 분들은 혹은 복합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캐너나 복합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중에서 휴대폰이 있죠. 자, 휴대폰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함께 클립보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립보드의 사용 용도는 나중에 강좌가 진행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복합기 혹은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자, 이렇게 스캔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자 가지고 계신 스캐너나 아니면 복합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은 복합기 제품인데요. 브라더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복합기입니다. 출력도 되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스캔도 되는 이런 제품이에요. 자, 뭐 보통 뭐 삼성이나 아니면 앱손이나 뭐 캐논이나 아니면 LG나 기타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서 복합기를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복합기가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복합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복합기가 아니라 스캐너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스캐너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복합기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판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캐너를 연 다음에요. 이전 강좌에서 그렸었던 우리 귀여운 몬스터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종이를 A4 용지가 보통 들어가도록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종이를 꺼내면 이렇게 유리 부분에 이 그림이 딱 맞닿을 수 있도록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끝에 쪽에 정확하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면요, 그냥 바로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기에서 자, 복합기 자체에서 바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PC랑 연결이 돼 있기만 하면은 바로 스캔을 해서 이제 PC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기기에 따라서 복합기에서 스캔을 할 수 있는, 바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넣고 이제 PC에서 승인을 하거나 해야지만 스캔이 진행이 되는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기계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기계 사양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더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스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LED에서 화면이 있어서 스캔 누르고, 자, 파일로 스캔, 미디어로 스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파일로 스캔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누르면 바로 스캐너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징징 소리가 들리시나요?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장치에서 읽는 중이라고 하면서 스캐너랑 PC랑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브라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더 이상 뭐 연장으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캔이 다 끝났거나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뭐 다음 페이지라고 물음표가 적혀 있죠. 뭐 예고, 이거는 아니온데요. 약간 좀 이렇게 빛이 바래서 잘 안 보이네요. 이 이상의 어떤 이미지는 스캔할 게 없기 때문에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자,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스캔 받은 이미지를 탁 띄워주는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이제 스캔 받은 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캔이 잘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 이미지 뷰어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질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꿀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이게 원본 크기가 아니라 약간 작은 크기로 약간 보인다면 잠시만요. 보기 모드 이렇게 꽉 차게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작은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이제 마우스의 중간 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80%, 90%, 10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여줘요. 아니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보기 모드에서 원본 크기 100%로 보기. 자, 얘를 클릭하시면 원본 상태로 원본 크기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스캔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정도까지 이미지가 다 나온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렇게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PC를 활용을 해서 스캔한 과정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끄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활용을 해서 자,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일반적인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렸었던 수작업 원본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작업 원본이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클립보드라는 건데요. 이 클립보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따가 진행됨에 따라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립보드는 보통 아무 문구점에나 가셔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평범한 클립보드입니다. 이렇게 세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클립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클립보드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구입을 하셔서 강의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하느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사진 기능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 기능으로 촬영을 하려고 쭉 대봤을 때 지금 보이시나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촬영을 준비를 해보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자들 때문에 나중에 화면을 약간 뭔가 레벨 조정을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레벨 조정을 해서 어떤 요 선이랑 그리고 뭐 바닥에 있는 흰색이랑 검정색만 남아있도록 레벨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레벨 조정을 할 때 이렇게 그림자가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선이랑 그리고 하얀색 종이랑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검정색 요 그림자 부분이요. 똑같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레벨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확실하게 검정색 선과 그리고 하얀색 요 바탕으로만 이 두 가지 색깔로만 편집을 하려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상태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위에 있는 어떤 형광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막 생기죠. 스캔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낮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약간 이런 현상이 덜해요. 그러니까 빛이 사방팔방으로 막 튀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빛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한데 밤에 촬영을 할 때는 특히나 이런 부분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립보드를 활용을 해서 자, 클립보드입니다. 얘를 자, 원본 이미지를 클립보드에다가 이렇게 살짝 끼워주세요. 이렇게 살짝 끼워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세워줍니다. 이렇게 약간 세워주고요. 기댈 수 있는 곳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기대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요 카메라 삼각대예요. 이게 사실 카메라 삼각대가 이렇게 딱 기대기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댔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휴대폰이 있으면은 요 휴대폰으로요. 자, 지금 요 정도 각도 있죠. 요 정도 각도를 이렇게 뒤에서 멀리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깔끔하게 사진이 촬영이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 대각선 요 상태 이 대각선 상태 그대로 약간 더 뒤쪽으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화면이 나올 때까지 약간 더 물러나 봅니다. 지금 확실하게 카메라를 대고 있지만 자, 카메라를 대고 있지만 이미지에는 그림자가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빛은 받으면서 카메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짐으로써 생기는 그림자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쵸? 이래서 깔끔하게 요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깔끔한 그림, 흑과 백, 펜터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찰칵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뭔가 얘가 어떤 부분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촬영. 오케이, 좋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어쨌든 촬영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자, 얘 휴대폰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전송을 할 때는요, 카톡이나 메신저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송을 하셔도 되고요. PC로. 내 카톡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 PC로요. 아니면은 휴대폰 충전할 때 사용하는 USB 있잖아요. 충전 USB. 요즘에는 어떤 그냥 일체형 충전기도 있지만, 자, 요런 충전용 USB가 있습니다. 약간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한쪽은 USB 이게 무슨 타입인가요? 뭐 하여튼 USB 뭐 2.0 타입인가요? 뭐 하여튼 자, 요런 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물리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얘는 완전히 USB 뭐 이게 2.0이죠. 뭐 하여튼 간에 자, 요렇게 연결이 된 충전용 단자를 준비를 하셔서요. 하나는 휴대폰에다가 꼽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PC에다가 이 USB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C는 저쪽에 있으니까 화면은 안 보이지만 하여튼 PC를 USB를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USB를 꼽았어요. 자, 이렇게 USB를 꼽았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PC에서 인식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면 자, 이 화면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로우의 G3 자 얘인데요.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더블 클릭 그리고 DCIM 얘가 보통 이미지 파일이죠. 얘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자, 이 두 가지 사진 이미지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요. 혹은 잘라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잘라내기를 하셔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폴더 하나를 만드셔서요. 자, 이렇게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작업 뭐 캐릭터 작업용 몬스터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꿀뷰 파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꿀뷰는요, 뭐 0 버튼을 누르면은 원본 크기로, 9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숫자 9번 0번이에요. 9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꽉 차지는 어떤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 요거는요, 이제 위에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놓은 상태로, 완전 책상 바닥에 놓은 상태로 위에서 직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대각선으로 클립보드를 활용을 해서 대각선으로 찍은 화면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지시죠? 약간 좀 어차피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대충 찍었네. 하여튼 간에 약간 대충 찍기는 했지만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간에 굉장히 보기 싫은 요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찍은 것은 이제 그래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은 약간씩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검정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켜서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방 프로그램을 우리 설치를 했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로우툰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떠요. 뭐 하여튼 본인이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그 아이디로 이제 접속이 됩니다. 자, 그냥 X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던 저장을 했었던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불러오도록 할게요. 일단 최소화시킨 다음에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 놓고요. 그리고 다시 메디방을 키워서 얘도 조금 작게 만든 다음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최대화시키도록 할게요. 자, 메디방 페인트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졌는데요. 굉장히 작죠? 자, 컨트롤과
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누르면 자, 지금 돋보기 모양으로 변한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로 변했는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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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계속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더 커져요. 작아지거나 Alt 버튼을 누르면 작아지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같이 누르고 Alt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고요. 마이너스 자, Alt를 떼시면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쪽에 요 두 가지에 선택할 수 있는 자, 1번, 2번이 있죠. 자, 위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을 땐 다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누른 다음에 확대를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준비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흑백으로 조절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냥 바닥에 놓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어떤 형광등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로 하면 되냐면 필터에서 자, 이렇게 위쪽에 메뉴바가 보이시죠? 메뉴바에서 필터에서 자, 여기서 색상 부분을 먼저 들어가 줍니다. 자, 색상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면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색상, 채도, 명도가 있는데 채도, 색깔을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약간 갈색,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건 완전히 흑색과 백색의 색깔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도의 버튼을 눌러서 쭉 왼쪽으로 당겨주시면요. 회색 농도로밖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필터 레벨 보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입력과 출력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자, 입력과 출력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아이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아이를 약간 가장 왼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앞쪽으로 조절을 당겨 주시면요. 검정색이 더 진한 검정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애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하얀색이 더 하얗게 변하게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자, 흑색과 약간 백색이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펜터치의 검정색은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펜터치에 약간 요 회색을 없애려고 하면 그림자를 없애려고 요 흰색을 더 흰색스럽게 만들려고 다가가면은 이 검정색이 약간 너무 뿌얘지고 그렇다고 해서 검정색을 이렇게 앞쪽으로 다가가면은 약간 좀 날아가는 색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검정색이랑 흰색만 남아있도록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최대한으로 만든 건데요. 굉장히 많이 날아간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예 다시 그림 펜터치를 해줘야 될 지경이에요. 그쵸? 근데 자, 이제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빛이 고루고루 적당하게 어떤 한 회색 톤으로 들어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서 클립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색상, 채도를 클릭해서 쭉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필터에서 레벨 보정. 이 상태에서 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력 부분을 자, 이렇게 검정색을 더 검게 만드는 방향 쪽으로 가주시고요. 흰색도 더 희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줘 보세요. 자, 아까랑은 정말 너무 확연하게 다른 이미지가 된 것이 확인이 됐네요. 자,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펜터치의 느낌이 정말 잘 살아났어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필터를 클릭하고요. 자, 레벨 보정. 그리고 입력 신호 가장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더 검정색을 더 검정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해주시면 하얀색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뭐 하얀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바탕에 이런 뭐 바탕 종이에 검정색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런 애들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해주시면서 혹은 약간 빼주기도 하고 더 넣기도 하고 해주시면서 완전히 검정색과 흰색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가 됐다라 싶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쭉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요. 자, 컨트롤 눌러서 확대도 한번 해보고요. 자, 확실하게 검정색과 흰색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준비 과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S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저장 설정하는 것이 뜹니다. 저장 설정은 이제 품질 설정하는 건데요. 품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 깨지는 듯한 가볍지만 프로그램 파일은 가볍지만 깨지는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품질을 이런 식으로 100에 가깝게 만들수록 품질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본 그대로 유지를 하는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그대로 컨트롤 S를 눌러버리면요. 자, 확인을 하면 자, 한번 최소화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아까 저장하기 전에는 자, 요 이미지가 회색 그냥 스캔 받았을 때 당시의 이미지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보정을 한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단축키죠. 컨트롤 S 누르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저장 버튼 이걸 그냥 찾아가서 파일 저장 누르는 거랑 똑같은 경로로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은 아까도 보셨듯이 열었었던 파일에 자, 이 2017 8월 24-212626 요 파일에 그냥 바로 덮어 씌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메디방 페인트 자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S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을 하셔서 찾아가셔서 일단은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몬스터 캐릭터라고 아까 그 해당하는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왜냐면은 이 폴더에서 이 이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을 할 때에도 이 폴더 안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빨판 몬스터 캐릭터. 자, 이거는 레디방. 이렇게 이름을 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지 다른 파일들이랑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메디방이라고 써준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표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일 형식이에요. 자, 파일 형식에서 자, 메디방 페인트 프로 이렇게 돼가지고 샵 MDP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파일이 메디방 페인트 전용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 전용 프로그램 파일은 PSD라고 저장이 됩니다. 포토샵 세이브 파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디방 페인트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메디방 MDP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리는 저장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NG, JPG, 비트맵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메디방 페인트 프로 전용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뭐가 좋냐면 여기서 우리 나중에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돼 있죠. 얘네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컬러 레이어도 만들 거고 펜 레이어도 만들 거고 기타 레이어도 만들 거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을 제작을 하면서 강좌가 진행될 거예요. 근데 메디방 페인트 프로 요거나 아니면은 PSD 파일 요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저장했었던 파일을 불러들여도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PNG나 JPG나 비트맵이나 이런 걸로 저장을 하실 때에는 그 작업을 했었던 레이어의 정보가 전부 다 날아가고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요 세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원본을 저장을 하시면 굉장히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레이어가 하나로 다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레이어를 수정을 하거나 이미지를 수정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자 메디방이나 아니면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메디방 페인트로 저장을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몬스터 캐릭터를 보면 자, 빨판 몬스터 캐릭터 슬래시 하고
메디방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강좌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메디방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색칠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